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근무 중인 코트라 서나마 본부장 김동현입니다. 서나마 지역에는 인도 외에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지만 서나마 경제 규모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인도의 영향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서나마의 구할이 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 발표 제목을 도약하는 인도, 차이나 플러스 원을 넘어 인디아 플러스 원의 시대로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의 다른 나라 하나를 더해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수립했고 인도도 그중 하나였다면 이제 인도는 더 이상 중국에 부과되는 시장이 아니라 중국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인도의 공식 인구는 14억 7천만 명입니다. 14억 인구 대국이라는 말보다 이제 15억 인구 대국이라는 말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금년 인도의 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2027년에는 독일마저 제치고 미중에 이은 제3위 경제 대국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자동차, 가전, 모바일 등은 이미 확고한 공급망을 구축했고 전기차, 반도체, 조선업 등 신산업 공급망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인도의 시장 환경, 주요 이슈, 진출 기회 및 전략, 수출 유망품목 및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입니다. 시장 환경을 보겠습니다. 인도 경제는 그동안 7% 수준의 고성장세를 지속해왔고 27년에는 미중에 이은 3대 경제대국이 될 전망입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은 6.4% 수준으로 예상되어 왔는데 최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7%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 수준도 3,000불에 근접하고 있으며 소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약 8%에 달하던 공식 실업률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내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 노력으로 제조업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로 아직 낮은 편입니다. 제조업 성장 여지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 규모는 수출 4,400억 달러, 수입 7,200억 달러로 산업 구조상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만성 적자국입니다. 만성 적자국임에도 외환 보유고는 6,800억 불 수준으로 양호한데 이는 서비스 무역 흑자와 해외 근로자 본국 송금액이 무역 적자를 상쇄할 만큼 넉넉하고 또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시장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14억 7천만 명의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중위 연령 28.8세의 젊은 나라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국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이며 구매력 확대로 소비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약 125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세계 3위 유니콘 기업 보유국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금융, 헬스케어 등이 활발하며 소프트뱅크 등 해외 자본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 8월 27일에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갑자기 인도에 총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상대국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인도는 동남아, 서남아 등 경쟁국과 비교해서 미국 수출 시 크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GDP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입니다. 탄탄한 내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인도가 미국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양자협정 체계를 위해 계속 협의 중이며 결국은 인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금년 7월에 영국과 FTA를 체결했고 EU와도 연내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생산 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현금을 돌려주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와 자본 지출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세미콘 인디아 정책이 있습니다. 생산연계 인센티브는 모바일, 전기전자 등 14개 산업 분야에서 진행이 되었고 세미콘 인디아는 반도체 기업이 제조시설 투자 시 중앙정부에서 50%를 보조해주고 주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산업은 기존의 자동차, 철강, 화학, 가전 등 일반 제조업에서 모바일,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연간 500만 대 이상의 승용차를 생산하는 세계 4위 생산국이며 자동차 산업은 전체 제조업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현대차는 연간 100만 대, 기아차는 연간 4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의 가장 성공적인 분야가 스마트폰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된 모바일 폰은 거의 국내 생산이고 25회기 연도 수출액이 241억 달러로 전 회기 연도 대비 55% 성장했습니다. 이 중 아이폰은 180억 달러로 75%를 차지했는데 생산 연계 인센티브 지급 마지막 해인 2027년이면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32%가 인도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베트남 휴대폰 수출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인도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도 노이다 지역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반도체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수한 반도체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글로벌 팹리스 기업이 R&D, 엔지니어링 센터로 진출해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자금 지원에 힘입어 마이크론이 인도 최초의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짓고 있고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대만의 PSMC와 파운드리 공장을, 아사암주인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며 CG파워가 일본의 르네사스 등과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프라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1,290억 달러를 인프라 예산에 배정했으며 도시개발, 도로, 공항, 전력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미션 정책으로 도시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자스탄 주에는 세계 최대 규모 솔라파크도 있습니다. 원전도 24년 8기가와트 용량을 30년까지 2배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용수 수질례로 배수 처리 시설 미흡, 열악한 도로 등이 현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겐 큰 애로사항들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통신요금, 디지털 결제 활성화 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고속 성장 중입니다. 아마존 인디아, 또 월마트가 소유한 플리카트 등 글로벌 자본과 타타클릭, 릴라이언스 지오 등 인도 대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 디지털 결제는 플랫폼이 달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쉽게 송금이 가능하고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 노점이나 릭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도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이 재래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이 시장을 집중 공략했는데 음식을 10분 만에 배송해주는 블링킷, 인도판 배민인 스위기 등이 유명합니다. 인도는 한류의 인기도와 성장도가 모두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덕분에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화장품, 식품 등 K-소비재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및 식품 수출은 아직 금액 면에서는 작지만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코트라에서는 아마존, 플리카트, 지오 등 주요 온라인 유통망과 모두 한국 간 입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별로 하고 있는 오프라인 체험 행사도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인도의 무역 장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어려운 점은 물품별 수입 요건 확인이 어렵고 제도가 자주 바뀌는 반면 예고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이나 정부에서 제조를 육성하는 품목은 곧바로 수입 규제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통관회로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입장이 세파 혜택을 받는 품목을 보다 높은 세율의 다른 HS 코드를 적용해서 관세 차익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고 BI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BIS 인증 대상이 아닐 경우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 NOC를 해당 정부 부처로부터 또 받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별도 규정을 시행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함으로써 바이어에게 원가 정보 공개라는 부담과 통관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 낮은 정책 일관성 및 약속 미이행, 물류 유통 인프라 취약, 조세 제도 불확실성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세파의 관세 철폐 품목 확대 및 원산지 규정 완화 등도 세파 개선 협상의 중점 고려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진출 기회 및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인도가 필요로 하는 제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고부가 중간재를 생산하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 민감도가 높고 구매력이 낮은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에 어려움을 겪고 현지 특화 제품 및 진출 전략을 갖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활발한 인프라 개발 및 프로젝트 기회가 많은 점과 거대한 소비 시장은 좋은 기회이며 보호무역주의 심화, 통상 규제 및 행정 리스크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에 기반한 각 유망 분야 및 진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제조업 육성 정책 활용입니다. 현지 제조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기존에 주로 단독 투자를 했다면 기술 제휴나 합작 투자 등으로 진출 방식을 다각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치 정책을 활용하고 중동, 아세안, 유럽 수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생산 확장을 위한 제조 설비나 추가 부품 공급사 발굴 수요가 높은 만큼 설비, 자본재 수출 기회를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중에서 중간재는 86%, 자본재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반도체 제조 공장이 이제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세정 장비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한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소비재 기업에겐 좋은 진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인증을 취득하고 체험형 마케팅을 같이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는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득이 낮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서 가격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같이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보급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냉장고도 보급률이 35%밖에 되지 않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아직 원도 소형 냉장고 수준이라서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에어컨과 대형 냉장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한국 라면이 또 인기가 높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그 라면이라는 한글이 있습니다. 원래 네슬레에서 출시한 맥이라고 하는 현지 라면이 현지에서 압도적 1위인데 요즘에는 한국 라면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라면 봉지에 한글로 라면이라고 표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식품, 화장품 등 한류열품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 절대 금액이 작은 것은 그만큼 성장 여지가 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략은 인도에서 제일 큰 산업인 IT 산업 공략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설계 인력 20%가 인도계이고 매년 150만 명의 엔지니어가 배출되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과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R&D 센터, 엔지니어링 센터 등을 설립하는 기업들이 많고 개인 핀테크 등 유망 분야 현지화 전략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R&D 센터 및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대차는 연구원 1,000명 규모의 R&D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인도 활성 이용자 수 2억 명이 넘는 최대 게임 앱이고 리얼 크리켓 등 게임 다변화 및 현지 기업 인수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밸런스 히어로는 한국에서 인도로 진출한 최대 스타트업입니다. 소액 대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개발 참여입니다. 인도는 인프라 개발을 해야 할 분야도 많고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 분야는 수익성이 낮아서 참여하기 어렵지만 감리, 설계 등 기술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참가하고 현지 대응이 뛰어난 현지 업체와 협력한다면 좋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매우 유망한 분야입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확대입니다. 인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행정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현지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철강 수입은 BIS 인증이 필요한데 BIS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도 인도 철강부로부터 그 확인서 NOC를 발급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NOC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약 5만 톤의 물량 납기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코트라와 대서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도 정부의 발급을 촉구해서 순차적으로 발급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24년 8월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이 출범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연이에 정기적으로 인도 정부에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인도 수출 유망 품목 및 서비스입니다. 중산층 증가와 한류 확산에 따른 소비재가 유망합니다. 의료 건강 관련해서 헬스케어, 의료기기, 치과기기, 스마트워치 등이 유망하고 K-뷰티, K-푸드, K-굿즈 관련해서 화장품, 라면, 즉석조리식품, 캐릭터 상품 등이 유망합니다. 유망 서비스로는 카페 프랜차이즈, 의료 서비스, 스킨케어, 펫그루밍 서비스 등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가전산업 급성장 관련 설비 및 부품이 유망합니다. 자동차 부품 및 제조 설비, 전기차 부품 및 충전소 설비, 가전부품 및 생산 설비 등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성장에 따른 생산 설비가 유망합니다. 일반 기계 장비로는 성형 사출 기계, 압출 설비, PCB 검사 장비 등이 유망하고 고부가 설비로는 산업용 로봇, 공정 자동화 장비 등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 및 에너지 수요 증가 관련 설비, 장비, 부품이 유망합니다.
IT 제품 및 서비스로는 노트북, 컴퓨터, 보안 솔루션, 모바일 게임, 핀테크 등이 유망하고 반도체 설비 및 서비스로는 증착, 식각, 세정, 노광 장비, 포토레지스트, 자동화 로봇 설비, 공동 연구센터 등이 유망합니다. 다음은 여타 서남아 국가 주요 수출 품목, 유망 품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작년에 과도 정부가 출범했고 내년 2월에 총선 실시 예정입니다. 정치적 혼란을 이겨내고 내년부터는 다시 6%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정부 출범 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응해서 설비, 기계류, 의류 관련 생산 설비, 또 부자재, IT 장비, 핀테크 등이 유망합니다. 수요가 급성장하는 K 소비재 수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뷰티 제품과 식품이 유망합니다. 그 외에도 제약 생산 설비, 혈당 측정기, 물류 설비, 콜드체인 시스템 등이 유망합니다. 파키스탄은 완만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 기대되고 있으며 IMF 구조개혁 지속 여부가 중장기 성장의 열쇠입니다. 전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개혁 모멘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압전선, 변전소 등 송배전 설비, 발전기 등 발전 설비가 유망합니다. K 브랜드를 활용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과 관련해서 스킨케어, 색조 화장, 즉석식품, 건강식품 등이 유망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이 유망합니다. 스리랑카는 24년에 출범한 신정부가 IMF가 제시한 경제개혁 어젠다를 충실히 수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해상물류의 허브임을 감안할 때 선박부품, 조선기자재, 항만 자동화 시스템, 하역 장비 등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한 위태로운 현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유망하고 그 외에도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와 각종 기계 장비 등이 유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